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에서도 은근히 잘 모르고 넘어가는 과일, 배에 대한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배즙, 갈비찜에 들어가는 배 퓨레, 아니면 그냥 후식으로 시원하게 깎아 먹는 배.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단순히 달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여겨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의 기원, 숨겨진 영양학적 비밀, 민간요법, 배와 관련된 속설과 과학적 진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독특한 배 활용법까지 듣고 나면 절대 배를 예전처럼 먹지 못하게 될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 배의 탄생과 기원. 배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약 4천년 전부터 재배된 과일. 학명은 파이러스 피리폴리아, 아시아계 배는 서양배와 구별됨. 고대 문헌에서는 배를 습열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했다고 기록.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삼국사기,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도 배 관련 기록 다수 존재. 2. 배는 과일인가 약인가? 배는 단순히 수분 많은 과일이 아님. 소염작용, 해열작용, 진해거담 효과가 뛰어나. 전통 한의학에서는 배를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고 봄. 배즙에 도라지, 생강 등을 넣은 배도라지청이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이는 이유. 3. 배는 고기 해독제다. 갈비찜이나 불고기 양념에 배 가른 걸 넣는 이유는 단순한 단맛 때문이 아님. 배 속의 프로테아제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고기의 소화를 돕고 독성 물질 중화 효과까지 있음. 특히 옛날에는 고기를 실온 보관했기에 배의 효소가 식중독 예방 효과로 주목받음. 4. 감기약보다 낫다. 배즙의 과학. 배즙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기관지, 염증 완화, 가래 배출, 해열 작용 등 확인됨.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등이 함유되어 항산화 항염 효과를 나타냄. 감기 기운 있을 때 마시는 따뜻한 배즙, 사실 꽤 과학적인 선택. 5. 배를 절대 이렇게 보관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배를 냉장고에 그냥 넣지만 10도 이하의 저온에서 저장하면 당분이 빠르게 파괴됨. 배는 신문지로 싸서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오래 보관 가능. 껍질째 보관하면 항산화 물질 손실이 적음. 6. 배 껍질은 먹는 게 맞다. 한국에서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음. 유기농 배나 안전하게 세척한 배라면 껍질째 먹는 것도 좋은 선택. 7. 배에 대한 속설들. 진실 혹은 거짓. 배는 밤에 먹으면 살찐다. 거짓. 오히려 저칼로리 간식. 배는 당뇨병에 안 좋다. 잘못된 정보.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며 포만감도 높아 오히려 도움될 수도 있음. 배는 몸을 차게 한다. 어느 정도 사실. 찬 성질이 있어 체질적으로 냉한 사람은 과다 섭취주의 필요. 8. 세계의 배 활용법. 일본. 배를 나시라 부르며 여름철 인기 과일로 활용. 중국. 배를 전통탕 요리에 넣거나 설탕과 찐 차습료로 이용. 이탈리아. 배와 고르곤졸라 치즈를 함께 곁들인 디저트도 존재. 미국. 서양 배를 와인과 함께 요리하는 문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과일배에 대해 조금은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깎아먹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배에는 약효, 효소, 과학, 문화까지 담겨 있었네요. 다음에 배를 드실 땐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 더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위험 넘치는 존재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자 과연 진짜일까요? 사자는 강하고 용맹하고 리더십 있는 왕. 현실 속 사자는 오히려 게으르고 싸움을 피하고 먹을 것만 챙기는 전략가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자의 충격적인 생태, 그리고 동화 속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사자의 삶을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면 깜짝 놀랄 사자의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1. 사자는 하루에 20시간 잠을 잔다.
평균적으로 수컷 사자는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을 수면과 휴식에 사용. 실제 사냥은 거의 하지 않고 먹는 일에만 집중. 게으른 황이라는 별명은 괜한 게 아님. 사자는 사냥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냥은 대부분 암사자의 모. 수컷은 무리를 지키거나 기껏해야 먹잇감 위협. 사자가 사냥 잘한다는 건 암사자 기준의 이야기. 3. 사자의 갈기는 단지 멋이 아니다. 갈기는 체온 조절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진화적으로 유지됨. 이유는 싸움에서 목을 보호하고 더 강해 보이게 하는 시각효과. 실험 결과 갈기가 어두울수록 더 강한 인상. 4. 수컷 사자는 무리를 쫓겨난다. 나이가 들거나 약해지면 다른 수컷들에게 무리에서 쫓겨남. 심지어 자신의 새끼도 다른 수컷이 오면 살해당함. 정글의 법칙은 가혹하다. 5. 사자는 사회성 동물이다.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무리를 이루는 유일한 종류. 최대 40마리까지 구성된 프라이드 형성. 각 개체는 역할이 정해져 있음 사냥꾼, 육아 담당, 경계병 등. 6. 새끼 사자의 생존 확률은 낮다. 새끼 사자 5마리 중 3마리는 성체로 자라기 전에 죽음. 이유는 다른 수컷에 의한 영아살해, 굶주림, 하이에나 습격 등. 초원은 전쟁터다. 7. 사자는 협상가다. 하이에나와 먹잇감을 두고 싸우기보단 포기하거나 협상. 경우에 따라 하이에나와 먹이를 나눠 먹는 장면도 포착됨. 무조건 싸우지 않는 효율성 우선 전략을 구사하는 동물. 8. 수컷은 34년이면 왕자에서 내려온다. 보통 수컷 사자가 프라이드를 장악하는 기간은 3년에서 4년. 이후에는 더 강한 젊은 수컷의 도전으로 권자에서 쫓겨남. 따라서 사자는 계속 도망자이자 도전자의 삶을 반복함. 9. 사자의 울음소리는 8km 밖까지 들린다. 사자의 포효는 무려 114dB, 제트기보다도 클 수 있음. 야간에 들리는 사자의 울음은 프라이드의 존재를 알리고 적에게 경고하는 신호. 10. 사자는 동물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동물 중 하나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영역 표시가 안 되면 공격성 상승. 왕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공간의 안정성에 민감한 동물. 잘못된 환경에서는 자해, 무기력, 과식, 반복 행동 등 이상 징후 보임. 자, 오늘은 이렇게 사자에 대한 조금은 낯설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강력하고 위험있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게으르고 계산적이며 끊임없이 생존을 고민하는 존재로서의 사자.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다큐멘터리나 사파리에서 사자를 볼 때 그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빙하? 심해? 정제된 증류수? 아니요. 놀랍게도 뉴질랜드의 깊은 숲속에 숨겨진 작은 호수, 바로 블루레이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 빛 투과율이 80m 이상, 즉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맑은 자연수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레이크에는 단순한 맑음 이상의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 물은 그렇게 맑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 호수를 신성하게 여겨 들어가는 것조차 꺼릴까요? 과학도 전설도 영성도 함께 얽힌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미스터리,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1. 블루레이크 어디에 있는가? 위치. 뉴질랜드 남섬의 넬슨 호수 국립공원. 원주민 마오리족 언어로는 로토마이로. 뜻은 평화의 호수. 접근이 매우 어렵고 험한 산길을 넘어야만 도달 가능. 자연보호 철저. 2. 세계에서 가장 맑은 물? 과학적으로 측정된 가시 깊이 80m 이상. 참고로 일반 수영장 10에서 20m. 남극의 빙하수 60m. 증류수 80m. 블루레이크는 자연 상태에서 증류수만큼 맑은 유일한 호수. 3. 어떻게 그렇게 맑을 수 있을까? 공급 수원. 인근 빙하호수에서 암석층을 거쳐 정화된 물. 지하 안반층이 필터 역할을 하며 불순물을 모두 걸러냄. 움직임도 거의 없어 퇴적물, 조류, 유기물 거의 제로. 4. 맑음이 만든 시각적 착각.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블루레이크는 종종 바닥이 바로 아래처럼 보임. 실제로는 수심이 깊지만 왜곡된 깊이감이 생김. 다이빙 금지. 이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잠수해본 기록은 거의 없음.
마오리족의 금기와 신성한 호수. 마오리족은 이 호수를 정신의 순수한 공간, 즉 사후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여김. 의례, 장례, 영혼 정화에 쓰였지만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 지금도 뉴질랜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영 입수 금지. 6. 블루레이크가 주는 신체 반응.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 증언.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 호수 앞에 서면 몸이 가벼워진다. 묘하게 눈이 시릴 정도의 투명함. 시각 자극. 고산지대 산소 농도 변화. 심리적 생리적 효과. 7. 드론과 위성사진으로만 관측된다. 호수 주변에는 보호구역 및 무인 촬영 장비 제한이 많음. 단 한 장의 유명한 드론 촬영본은 사진 한 장이 NFT로 3만 달러에 팔림. 8. 블루레이크의 미래. 인간의 접근은 어디까지? 기후변화로 빙하량 감소. 공급수 영향 가능성 있음. 관광객 증가로 인해 마오리족과 뉴질랜드 정부 간의 보존 정책 논쟁 지속 중. 최근에는 가상현실로만 체험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이 논의되기도 함. 9. 블루레이크를 보는 또 다른 시선들. 어떤 사람들은 블루레이크를 지구의 차크라, 에너지 포인트라고 부름. 명상과 영성 여행의 메카로서 주목받는 중. 과학적, 종교적, 예술적 해석이 서로 겹쳐지는 장소. 세상에서 가장 맑다는 블루레이크, 그저 눈으로 보기엔 조용한 산속 호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투명함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의 정화, 전설의 기억, 그리고 인간의 경외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순수함을 갈망하는 걸까요? 블루레이크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순수함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꿀팁, 그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만 콕콕 짚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 교환 같은 기본은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걸 뛰어넘어서 정비소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내용, 차량 수명을 3년 이상 늘려주는 습관, 긴급 상황 시 목숨까지 살릴 수 있는 행동 요령 등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꿀팁들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를 아끼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차량 시동 전 5초 기다리기의 힘. 스마트키 차량도 시동 버튼 누르기 전에 온 상태에서 5초 기다리면 ECU 초기화 및 연료 펌프 예열, 겨울철 특히 효과적. 엔진 수명 연장에 도움. 고급차일수록 이 기능이 더 세밀하게 설계돼 있음. 2. 주유는 아침이 최고인 이유. 주유소 탱크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짐. 새벽. 아침이 연료 밀도가 가장 높음. 여름 한낮보다 약 12% 더 많은 연료를 주입 가능. 3. 선루프 있는 차량은 여름철 창문보다 더 뜨겁다. 선루프의 틈 사이 고무 실링은 쉽게 열기를 흡수하고 유지함. 햇볕이 직접 들어오는 차보다 오히려 내부 온도가 더 높을 수 있음. 여름철에는 선루프에 은박지나 알루미늄 실드 사용 추천. 4. 수건 한 장으로 성에 방지하는 법. 밤에 주차 시 앞 유리창에 수건을 걸치거나 고무줄로 고정하면 성에가 거의 생기지 않음. 습기와 기온 차를 완화해주는 원리. 특히 출근 시간 절약에 큰 도움. 5. 연비 아끼려면 주행 중 에어컨을 끄지 마라. 자주 온오프 반복하면 오히려 컴프레서의 부담, 연비 더 나빠짐. 온도 유지가 중요한 포인트. 설정 온도만 낮춰두는 게 효율적. 6. 와이퍼 수명 2배 늘리는 법. 여름, 겨울철 세차 후에 와이퍼를 세워두는 습관. 고무날이 유리에 눌린 채 마르는 걸 방지. 와이퍼 고무는 온도 변화와 눌림 압력에 약함. 7. 실내 방향제보다 숯 한 봉지가 더 효과적이다. 시트와 매트 아래 수지나 베이킹소다 천주머니. 냄새 흡수. 습도 조절. 방향제는 냄새를 덮을 뿐 냄새 원인을 없애지 못함. 8. 피기어 주차 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자동 변속 차량일수록 피기어 넣기 전에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 순서를 반대로 하면 미션 고정핀의 하중이 실림. 미션 손상 위험. 9. 고속도로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절대 이것을 하지 마세요. 핸들 과도하게 돌리기, 급브레이크 밟기 금지. 가장 중요한 건 차를 직선으로 유지하며 브레이크 밟지 말고 스티어링 유지. 미끄러질 땐 아무것도 안 하는 용기가 필요함.
10. 주차할 때 운전석 창문은 1cm 열어두면 벌레를 막을 수 있다. 밀폐된 차량은 내부 온도가 상승하며 냄새 발생, 벌레 유입. 1cm 미세하게 창문 열어두면 공기순환으로 벌레 접근 확률 급감. 단, 비나 도난에 대비해 반드시 실내에서 보안 확인 가능할 때만 사용. 자동차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동수단이지만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오래 타고 덜 고장나고 돈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꿀팁 중 몇 개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전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진짜 운전 고수가 되실 차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실용적인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안전운전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양치하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이 오히려 치아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강하게 닦을수록 치아가 깨끗해진다. 양치 후엔 꼭 물로 헹궈야 한다. 전자칫솔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오늘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양치질의 진실과 거짓을 치과의사들의 실제 권고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아 오늘 이 영상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1. 양치는 식사 직후 바로 해야 한다. 거짓. 산성 음식이나 커피 후 즉시 양치하면 에나멜 손상 위험. 치아 표면이 부드러워졌을 때 칫솔질은 치아를 마모시키는 효과. 권장 시간 식후 30분 후. 2. 치약은 많이 짜야 효과 있다. 거짓. TV 광고처럼 한가득 짜는 건 비효율적. 실제 적정량은 완두콩 크기, 어린이는 쌀알 크기. 거품보다 중요한 건 접촉 시간과 문질러지는 방식. 3. 양치는 3분 이상 해야 한다. 3분은 최소 기준, 오히려 시간보다 칫솔질의 질이 더 중요. 무작정 오래 닦는 건 잇몸 퇴축이나 마모증 유발. 대신 부위별로 30초씩 전체 구강을 나눠서 꼼꼼하게. 4. 강하게 문지를수록 깨끗해진다. 위험한 거짓. 세게 닦을수록 플라그는 제거될 수 있지만 치아 뿌리의 상아질과 잇몸은 파괴됨. 올바른 힘은 150g 정도, 즉 계란 하나 누르는 힘. 5. 양치 후 물로 헹구면 안 된다. 양치 후 너무 세게 헹구면 불소가 모두 씻겨나가 보호 효과가 사라짐. 거품만 가볍게 뱉고 물로 헹구지 않는 게 이상적. 헹굴 땐 입안에 물을 소량 머금고 헹구는 정도로. 6. 전자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낫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전동 칫솔은 플라그 제거 효과가 더 뛰어남. 특히 손기능이 불편하거나 어린이, 노인에게 추천. 단 헤드 교체 주기는 꼭 지켜야 효과 유지. 7. 혀도 닦아야 한다. 혀 표면에는 박테리아와 음식물 잔여물이 많이 존재. 구취의 원인 60% 이상이 혀에서 발생. 전용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 사용. 하루 1회로 충분. 8. 양치만 잘하면 스케일링 필요 없다. 거짓. 스케일링은 양치로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제거.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필수. 9. 치실은 선택사항이다. 위험한 거짓. 칫솔로는 치아 사이에 낀 플라그의 60%밖에 제거 못함. 하루 1회 치실 식사 후보다 취침 전이 효과적. 10. 입냄새는 구강보다 장기 문제다. 절반은 거짓. 구취의 80% 이상은 구강 내에서 발생. 혀, 치아 사이, 잇몸 주머니. 나머지 20%만이 위장질환, 편도결석 등과 관련. 구취 걱정된다면 입보다 양치 습관부터 점검. 보너스 팁. 양치 시간보다 중요한 것들. 칫솔 교체는 2-3개월 주기. 하루 3회 양치보다 밤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후엔 헹구기만 하고 양치는 나중에. 거울 보며 양치하는 습관이 구강 사각지대 예방에 효과적.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하고 있는 양치질에 숨겨진 진실과 오해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봤습니다. 양치는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치과비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생활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깨끗한 입으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적인 고대 문명의 중심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나일강으로 유명한 그 도시.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라는 이름의 진짜 뜻이 뭔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시 이름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어원에는 천문학, 전쟁, 신화, 종교, 심지어 화성까지도 얽혀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카이로라는 도시 이름에 숨겨진 다층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유래, 그리고 왜 이 도시가 승리와 별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그저 도시 이름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 역사가 얽힌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카이로의 현재와 위치. 아프리카 최대 도시이자 아랍 세계의 중심. 인구 약 2천만 명 이상 나일 강변에 위치. 고대 도시 헬리오폴리스 근처에 새로 건설된 이슬람 도시가 기원. 2. 카이로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카이로는 영어식 이름. 아랍어로는 알카이라. 뜻은 정복자, 승리자 혹은 우세한 자. 3. 그런데 왜 정복자인가? 969년 파티마 왕조가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를 점령하며 새로운 수도 건설 시작. 이 수도를 건설하던 날 하늘에서 특정한 별이 떠오름. 그 별은 다름 아닌 화성. 4. 알카이라. 화성의 별칭. 알카이라는 사실 화성을 지칭하는 아랍식 별칭이기도 함. 화성은 전쟁과 정복의 상징. 수도 건설 시점에 화성이 하늘에 떠 있었다는 점에서 정복의 별 아래 세워진 도시. 알카이라. 5. 그들은 왜 화성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고대 아랍 세계와 이슬람 천문학에서 별의 위치는 왕조의 운명과 직결되는 신호로 해석됨. 특히 화성은 칼피, 지배의 별, 정복자, 왕조에 딱 맞는 상징. 6. 알카이라는 도시의 본명이 아니었다. 원래 새 수도는 알만수리아라고 불릴 예정. 그러나 화성의 등장과 함께 알카이라라는 이름이 즉석에서 채택됨. 천문 현상이 도시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례. 7. 유럽에서 왜 카이로가 되었나? 라틴어식, 그리스어식 발음으로 변화하며 카이로로 간소화. 13세기부터 유럽 지도에 카이로로 표기되기 시작.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카이로라는 이름이 통용됨. 8. 카이로의 이름이 만들어낸 상징들. 정복의 도시, 화성의 도시라는 별명이 생김. 실제로 카이로는 수차례 전쟁과 침략을 겪고도 항상 다시 재건된 회복력의 상징 도시. 9. 알카이라는 단지 이름이 아니다. 이집트인들 사이에선 지금도 카이라가 깨어나면 역사가 바뀐다는 말 존재. 대규모 시위, 혁명, 정치 변화의 중심지가 되어온 이유 중 하나. 마치 화성과 같은 강렬한 에너지의 도시로 여겨짐. 10. 도시 이름에서 찾은 또 다른 우주와의 연결. 카이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늘을 읽고 이름으로 승리를 예언한 도시. 오늘날에도 그 기운은 종교, 역사, 천문학적 관점에서 살아있음. 카이로 그저 이집트의 수도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그 이름이 가진 은밀하고도 강력한 상징성, 그리고 화성과 연결된 신비한 배경을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하늘을 보고 도시 이름을 짓던 시대, 별 하나가 한 왕조의 수도 이름을 바꾼 순간,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숨쉬는 곳, 바로 카이로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신기하고도 지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